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라플라스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타이틀을 쓰고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자, 제3장이죠. 라플라스 변환이요. 자, 우선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공식을 나열하기 전에 우선 라플라스 변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개요사항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판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식 3-1번에 있는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의 함수, 다시 말해 ft라는 함수를 s의 함수, 다시 말해 라지 fs로 변환하는 과정이 바로 라플라스 변환이다 라고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 3-1번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라지 fs는 인티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시간의 함수 펑션 오브 t를 지수 감쇄 함수 2에 마이너스 st를 곱한 상태에서 시간에 대해 적분한 함수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식에 대한 수학적 근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을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이러한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의 함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의 함수 펑션 오브 t가 자, 좌항에 나와 있는 복소수의 함수 또는 s의 함수인 라지 fs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호가 라플라스 변환한다라는 기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고 불러주는 복소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그마라는 건 저희가 실수값을 나타내고요. 이때 오메가라는 거는 각주파수가 되겠죠. 자, 우리 회로 이론에서 각주파수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f는 프리퀀시가 돼서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해서 이제 일각에는요, 저희가 시간의 함수를 주파수의 함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다. 자, 이렇게 불러주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우리 2번에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결과부터 얘기하게 되면 선형 미분방정식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이다. 다시 말해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를 s에 관한 대수방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풀이하기 쉬운 형태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목적을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은 선형 미분 방정식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연산법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라플라스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3-2절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을 보시게 되면 기초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공업 수학에서 나타나는 그런 복잡한 라플라스 변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업에 나와 있는 전공 필수 문제, 자, 이런 것들을 풀이하기 위한 라플라스 변환 부분만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사항을 보시게 되면 우선 상수의 정리 또는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단함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계단함수라는 건 우리가 유니트 스텝 펑션 해서 이렇게 UT라고 불러주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UT 함수란 건 뭐냐? 자, 결과부터 얘기하게 되면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0초 이전의 함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0보다 작은 영역에서 함수값은 제로가 되고요. 시간이 0보다 큰 영역에서 함수값은 1이 되는 걸 우리가 유니트 스텝 펑션 또는 계단함수 또는 단위 계단함수 UT다라고 표현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지정할 때 A 곱하기 UT다라고 작성하게 되면 0초 이전은 제로가 되고 0초 이후부터는 함수값이 A인 함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시간의 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함수의 크기는. 자, 0초 이전은 제로가 되고 0초 이후부터는 A로 나타내는 이러한 계단 함수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UT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회로 해석할 때 스위치를 닫는 시점부터 회로가 기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를 닫는 이전에선 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로를 스위치를 닫는 시점을 0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0초 이후부터 함수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초 이후부터 함수가 나가는 형태를 계단함수 UT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계단함수 또는 상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가 될 것이냐?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나와 있는 라플라스 기본 공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펑션 함수값에다가 자, 여기 나와 있는 상수 A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왜요? 라플라스 변환 공식은 0부터 무한대까지를 적분하는 거지 0초 이전의 함수는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펑션 오브 S는 인티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자, 함수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에서 시간에 대해 적분을 실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무한급수 2에 대한 적분값은 얼마냐? 저희가 전 시간에 알아봤었습니다. 자, 우선 미분 공식부터 써보도록 할까요? dt분의 d에 2의 at가 있으면 자, 이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a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무한급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의 at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티그랄 2의 at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미분을 시킬 때는 지수에 있는 상수를 분자로 내려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적분이라는 거는 미분의 반대 연산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수의 상수를 분자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반대로 분모로 내린 상태에서 무한급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해 본 공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시간에 대한 적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상수는 이 적분기호 앞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a 곱하기 인티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t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실시하면 됩니다. 자, 밑에 공식과 비교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상수는 바로 마이너스 s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s를 분모로 내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이 무한급수에 따른 적분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s를 내려볼게요. 마이너스 s분의 라지 a에 2의 마이너스 s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적분 구간이 있습니다. 적분 구간은 0부터 무한대까지죠. 이렇게 0부터 무한대. 자, 그럼 각각의 적분 구간을 대입해서 빼주게 되면은 자, 앞에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s분의 a에 자,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자, 2의 마이너스 st에 시간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2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리고 빼기 0을 대입하게 되면 2의 0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얼마가 됩니까? 자,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2는 2.718281828로 나가는 무한급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2의 마이너스 무한대 값은 얼마가 돼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2의 무한대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수값이 무한대가 되면 결과적으로 무한대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1을 무한대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해서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본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2의 영승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s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그대로 s분의 a로 나오겠죠. 해서 이걸 결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자, 정리하게 되면 a ut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s분의 a가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차피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는 이 중간 과정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바로 뭐냐? 바로 이 결과 공식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 과정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 결과 공식만 외워도 되지만 그래도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ut라는 거는 계단 함수로서 0초 이전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a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봐도 결과값은 똑같이 s분의 a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복소 추이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지수 감쇄 함수라고 되어 있죠. 자, 지수함수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수함수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감쇄함수가 될 것이고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수 상승함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수의 부호에 관계없이 지수함수를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만 작성해도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걸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복소 추이의 정리다라고 불러주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수함수에 대한 형태로 한번 나타내게 되면은 펑션 오브 t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t의 함수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수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공식에 대입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인티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함수값은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t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나온 자연의 함수 ft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한 상태에서 시간에 대해 적분을 실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시간의 함수를 적분하는 과정이기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수는 적분기호 앞으로 내보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인티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리고 자, 지수의 미수가 같았을 때 지수 함수의 곱은 여기 나와 있는 지수의 합으로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2에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s 플러스 a t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적분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s 플러스 a가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a함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분모로 내려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라지 a에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a 가로 닫고 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분을 실시한 상태에서 적분 구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0부터 무한대까지요. 자,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라지 a에다가
자, 무한대를 대입한 것과 0을 대입한 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무한대를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2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고요. 0을 대입하면 2의 0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앞의 내용과 똑같아지는 거죠.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제로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여기는 0이 되고요. 2의 0승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해서 이에 대한 결과는 S 플러스 A분의 라지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위쪽에 한번 정리할까요? 다시 말해서 상수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T라는 지수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 나온다고요? S 플러스 A분의 라지 A가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지수함수에 있는 요 상수값이요. 지수에 있는 상수값이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추의 정리다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소추의 정리하니까 좀 느낌이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하실 때는 이거를 부호 변환의 정리다라고 외우시면 조금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해 뭐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t에 대한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켜라 라고 하게 되면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지수 함수를 가려놓고 해석하세요. 가려놓고. 그러면 상수 a밖에 없는 거죠. 그럼 a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가 된다고요? s분의 a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상태에서 이 지수 함수에 있는 상수의 부호를 바꿔가지고요. 부호를 변환시켜서 s 뒤에다가 갖다 붙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시키게 되면 자, 우선은 지수 함수를 손으로 가려라. 그럼 a밖에 없기 때문에 a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s분의 a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s를 대치하는 거예요. 뭐로 대치하냐? 여기가 마이너스 a였다면 s 플러스 a로 부호를 변환시켜서 s에다 대치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그러면 s 플러스 a분의 라지 a로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요 아래와 같이 절차를 갖는 사람들이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치 정리다.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지수함수를 풀어내기 위한 또는 지수함수 풀이 과정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명칭일 뿐입니다. 해서 정확한 명칭은 뭐 지수함수 또는 복소추의 정리.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절차 방식으로 교재를 보시면 22페이지에 이번엔 지수함수. 다시 말해 여기 부호가 플러스일 때죠. 자,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에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는 부호가 바뀌어서 뒤에 붙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s-a분의 라지 a로 우리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램프 함수, 다시 말해 경사 함수가 돼서 t에 대한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경사 함수 해석 과정을 보게 되면 저희가 부분적분을 풀어줘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적분 과정이 아니라 부분적분 공식을 이용해야지만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조항에 보면 정형파 함수가 나와 있죠. 뭐 사인 오메가 t라든가 코사인 오메가 t. 자, 이런 함수를 풀기 위해서는 오일러 공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 항의 답원항. 사인 오메가 t는 j2분의 1에 가로 열고 2에 j 오메가 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이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크게 의미 없다. 제가 이렇게 썼죠? 이런 과정은 전부 의미 없어요.
이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소정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떤 결과값이 나올 거냐, 이 결과값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값을 대수함수를 정리를 통해서 미분 방정식 풀어나가는 방식이 바로 이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변환 공식을 통해 나오는 결과에 대한 과정은 크게 의미 없고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가 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제가 저희 자격증 시험이나 공기업에 대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필수 암기 공식을 작성해드리고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필수 암기라고 한번 작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라플라스 변화에 대한 공식이죠. 자, 첫 번째. 자, 상수 A가 있습니다. 자, 상수 A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자,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S분의 A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수함수입니다. A에 2의 8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우선 지수함수를 가려놓고 생각하자. 그럼 A밖에 없기 때문에 A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수에 있는 상수의 부호를 바꿔다가 SD에 대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사함수가 있습니다. 자, T의 n승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사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값은 뭐냐? 자, 부분적분 과정 필요 없습니다. 결과값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의 n 플러스 1승의 n 팩토리얼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1이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숫자를 곱해 나온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 뭐 3팩토리얼 하면은 뭐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대한 결과. 자, 6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간단히 써드리게 되면 T의 1승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가 될 것이냐. 자, 그러면 S의 n 플러스 1승,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S의 2승에 1 팩토리얼은 그냥 1만 되겠죠? 그러니까 S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T의 2승을 라플라스 변환시켜주면 얼마냐? S의 3승분의 2 팩토리얼, 다시 말해 2 곱하기 1이죠. 따라서 2가 되겠고요. 세 번째 10T의 3승이라고 쓸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T의 3승을 라플라스 변환시켜서 앞에는 상수 10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10의 3승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가 됩니까? n 플러스 1승이니까 S의 4승에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6에다가 10을 곱하게 되면 60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정형파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라는 함수가 있고 또는 코사인 오메가 t 함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야지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뭐 그렇게 증명 과정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결과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냐? S의 제곱 플러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인항과 시간의 함수 사이에 있는 상수죠. 예, 상수 오메가의 자승에, 자, 우선 여기까지 쓰고요. 코사인항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의 제곱 플러스 상수 오메가의 제곱에, 자, 여기까지 똑같이 쓰시고요. 여기 분자에다가 어떻게 쓰냐? 분자는 오메가하고 S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암기하는 방법은 뭐냐? 자, 암기하는 방법은 사인 함수는 우리가 S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S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S. 그래서 끝에 만나는 S를 그렸을 때 끝에 만나는 상수를 분자 자리에 올려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S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만나는 상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그렸을 때 만나는 상수를 올려준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코사인 하는 C로 시작하죠. 그러면 C를 여기다 그리면 만나는 게 없어요. 따라서 어디? 여기에다 C를 딱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S를 위로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쌍곡선 함수가 있어요. 자, 쌍곡선 함수는 하이퍼브릭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뭐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쌍곡선 함수를 통해 어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브릭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화는 얼마가 될 거냐 이것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서 쌍곡선 함수를 공부 안 하신 수험생 여러분들도 그냥 결과값만 외우셔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이퍼브릭 코사인 오메가 t 함수죠. 자, 그럼 이때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값은 얼마가 되냐? 자, 위에 정형파 함수들과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 여기에 있는 분모의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해서 하이퍼브릭 사인 오메가 t는 S의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의 자승에 오메가로 쓰시면 되겠고요. 하이퍼브릭 코사인 오메가 t는 S의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의 자승에 뭘 쓰겠습니까? S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항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전류라는 함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류라는 함수 안에는 뭐 사인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코사인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램프 함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어떤 함수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시간의 함수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S의 함수, 다시 말해 라플라스 변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문자를 대문자로 시간의 함수 t를 S의 함수로 바꿔주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t의 n승의 d n승 it. 자, n개 미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분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가 될 거냐? 자, 미분 연산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S의 N승의 I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N차 미분을 라플라스 변환시켰을 때 초기 함수가 D가 붙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어라든가 회로 해석을 할 때는 조건부가 항상 붙습니다. 모든 초기 조건을 제로로 시킨다. 다시 말해 0함수로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0함수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코일과 콘덴서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회로 해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초 이전의 함수는 모두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t의 n승분의 dn승을 라플라스하면 그냥 직접적으로 s의 n승이다 라고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이 뒤에 초기 함수가 안 붙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티그랄 dt. 적분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우리가 미분과 적분은 좀 반대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저번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미분 연산자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S가 된다고 하면 반대로 적분 연산자를 라플라스 변환시키게 되면 S분의 1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이를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 자, 기호 빠졌죠?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 S분의 1이 되는데 여기 앞에 함수가 있죠? 그러니까 함수 it는 is로만 바꿔주시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라플라스 변환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플라스 변환의 사용 목적은 바로 뭐예요? 선형 미분방 정식을 손쉽게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라플라스 변화하는 방법. 자, 제가 총 6가지에 대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서 상수를 라플라스 변환시켰을 때, 지수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켰을 때, 기울기함수, 다시 말해 램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켰을 때 정형파와 쌍곡선함수, 그리고 미분연산자와 적분연산자까지 모두 작성을 했었죠. 그렇다면 여기에 작성된 필수 암기 항목을 통해 저희가 문제가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풀이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필수 예제가 나와 있고요. 이 필수 예제는 자격증 시험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상수가 되는데 함수값이 라지 A에 2의 AT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값은 얼마냐? 자, 다시 한번 A, 2의 AT가 있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지수함수가 나오면 대치 정리다. 또는 복소 추의 정리, 또는 부호 변환의 정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를 가려요. 그럼 A밖에 없죠? 그럼 A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요? S분의 A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에다가 부호를 바꿔서 S 뒤에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S-스몰 a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문제 2번이요. 2에 j 오메가 t가 있습니다. 자, 2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값은 얼마냐? 자, 지수함수가 나오면 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렸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상수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가 됩니까? 1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S분의 1이 되겠고, S 뒤에다가 뭘 갖다 붙여요? 여기에 있는 지수에 있는 상수항에 부호를 바꿔놓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이고요. 자,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에 마이너스 AT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상수 또는 두 함수에 대한 합과 차가 나와 있으면요, 각각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1을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게 되면 S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S에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분의 1로 작성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첫 번째 문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나온 건 아니고 전부 다 정리를 해줬네요. 그럼 두 개를 빼주게 되면은 S에 S 플러스 A에 올라가서 곱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곱해서 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S에 S 플러스 A분의 S끼리 빼면 A가 남겠네요. 따라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요. 10t의 3승. 저거 아까 제가 필수 예제 써드렸던 부분이죠. t의 3승을 라플라스 변환시키게 되면 s의 4승에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 되죠. 6에다 10을 곱하니까 60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문제 5번. t2에 마이너스 3t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가 나오면 가려놓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t의 1승만 있는 거죠? 그럼 t의 1승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s의 2승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앞에서 자, 그냥 일반 상수라든가 지수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시켰을 때는 s 뒤에다가 지수에 있는 상수의 부호를 바꿔서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와 같이 s의 제곱으로 만들어진 함수에서는
그냥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을 플러스 3으로만 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S 대신에 이거의 부호를 바꾼 S 플러스 3으로 바꿔서 이곳에다가 대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 S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얘의 부호를 바꿔서 그냥 넣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 원래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자, 지수함수를 가려서 나와 있는 상수값을 S분의 A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시킨 상태에서 S 대신에 뭐로 대치한다고요? 이거의 부호를 바꾼 S-A로 바꿔서 이곳에 대치해준다. 자, 이게 원래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대로 사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이렇게 대치하는 형태의 모양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이 아닌 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부호 바꿔 넣어주고요. 이렇게 지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대치 정리된 모양을 만들어서 집어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t의 자승에 2의 마이너스 3t가 있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하면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지수함수 나오면 가리라고 그랬죠? 그럼 t의 제곱밖에 없습니다. 그럼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s의 3승에 2팩토리얼 2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2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치 정리가 들어가지죠? S 대신에 뭘로 대치가 된다고요? 이거의 부호를 바꿔서 S 플러스 3이 이곳에다가 대치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값은 S 플러스 3의 3승분의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문제입니다. sin AT의 라플라스 변화는 얼마냐? S의 자승 플러스 상수. 아까 오메가라고 작성했는데, 자, 오메가 대신에 A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A의 제곱에, 자, 분자에 뭘 넣는다고요? 얘가 S가 그려져 있으면 S를 그려라. 그래서 만나는 놈을 분자에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제곱 플러스 A 자승분의 A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코사인이니까 넘어갈게요. 9번 문제. 자, 5사인 2t입니다. 그러면 5는 상수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라플라스 변환된 결과값을 보고서 5를 그냥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라플라스 변환 시켜주게 되면 5 곱하기, 자, 사인 2t입니다. 사인 2t입니다. 다시 말해 A라는 상수 대신에 2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S의 제곱 플러스 2의 자승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S제곱 플러스 4분의 10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요. 자, 문제 10번. sin t 플러스 2 코사인 t입니다. 자, 현재 보시게 되면 sine과 t 함수 사이에 상수가 없어요. 상수가 없어요. 그 말은 상수를 우리가 1로서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in 1t의 라플라스 변환값은 얼마냐? s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코사인 1t는 얼마가 돼요? s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코사인이니까 s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상수 2가 있으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두 분수의 합은 분모로 묶고요.
분자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s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A 플러스 B에 대한 형태를 가법 정리다. 자, 이렇게 썼죠? 그럼 가법 정리 어떻게 배웠어요? 사코, 코사. 자, 이런 형태를 외웠었죠? 그래서 코, 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A, B라고 얘기하게 되면 A, B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t 세타, 오메가 t 세타 하시고요. 여기 부호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값은 얼마냐? 자,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는 시간의 함수를 s의 함수로 바꿔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사인 오메가 t만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만 라플라스 변환 하시고요. 뒤에 있는 코사인 세타는 상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세타 값이 30도였다면 사인 30도는 2분의 1, 다시 말해 0.5, 코사인 30도는 0.866이 대한 값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에 사인이니까 뭐가 올라간다고요? 오메가가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상수 코사인 세타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는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에 코사인 c를 딱 그리면 s가 올라가지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상수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적으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요. 자, 함수가 sin t, 코사인 t.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sin t, 코사인 t 붙어 있으면 우리가 앞서 11번 문제와 같이 가법 정리를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sin t, sin t 플러스 t를 한번 정리하고요. 두 번째 식에서 sin t 마이너스 t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in t 플러스 t 어떻게 한다고요? 코 플러스 사가 되겠고요. 이번엔 sin t 빼기 t 어떻게 해요? 코 빼기 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식과 2번식을 그대로 더해 볼게요. 그러면 sin t 플러스 t는 sin 2t가 되고요. sin t 빼기 t는 0이니까 sin 0도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좌항은 sin 2t가 되겠고요. 자, 우항을 보게 되면 코사인 t, sin t가 서로 지워지겠죠? 그리고 여긴 똑같으니까 두 개 더해지게 되면 2 sin t, 코사인 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과 같이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 sin t, 코사인 t 함수는 2를 넘겨줌으로써 2분의 1 sin 2t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 상수는 그대로 쓰고요. 그대로 쓰고 sin 2t를 라플라스 하면 s의 자승 플러스 상수 2의 제곱에 사인항이니까 2를 올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2 약분하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번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 13번이요.
자, 2에 마이너스 at의 사인 오메가 t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화는 얼마냐? 자, 대치 정리 또는 부호 변화의 정리라고 그랬죠? 해서 지수 함수를 가려요. 그럼 사인 오메가 t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에 사인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s에다 뭘 대치해요? 자, 마이너스 a가 되면 s 플러스 a를 대치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집어넣게 되면 s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마지막 14번 문제죠. 예, 마지막 14번 문제. 2의 마이너스 2t의 코사인 3t입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가 될 거냐? 자, 마찬가지예요. 대치 정리죠. 그러면 코사인 3t만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 얼마요? c를 딱 그리니까 s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s에다 뭘 대치해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s 플러스 2로 대치하는 거예요. 바로 s들에다가요. 그럼 대치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 s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지난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의 대부분을 좀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산하는 문제풀이하는 과정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다시 말해 어떤 공식에 따른 증명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필수 암기 공식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 공식을 이용해 우리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 나갈 것이냐, 그게 저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라플라스 역변환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라플라스 변환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역변환을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될 때까지 이 라플라스 변환 문제를 여러 번 반복 풀이하셔가지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